비르츠 왔니? 환영해. 우린 널 중심으로 위해 만들 거야. 너만을 위한 공간 이미 비어 있어. 이제 우리 팀의 다음 세대를 너가 이끌 수 있어. 로빈요. 리버풀이 플로리안 비르츠와 5년 계약을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옵션 포함 한화 약 2,300억 추정으로 이는 역대 네이마르, 음바페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기록이고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고 이적료이며 당연히 리버풀 역사상 최고 금액 경신입니다. 와, 파리, 맨시티, 사우디 같은 오일머니로 쓸만한 금액을 리버풀이 질렀습니다. 이전까지 리버풀의 최고 이적료 기록이었던 반다이크의 약 1,300억 원이 거의 2배 가까이로 깨져버렸습니다. 리버풀 팬들도 현재 흥분의 도가니, 십자인대, 반월판, 비골, 경골인데 팬들 사이에 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공격수를 찾으려면 2007년 당시 클럽 최고 이적료였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영입된 토레스까지 가야 합니다. 언 20년 만이에요. 이후 수아레츠, 피르미누, 마네, 살라 등 모두 리버풀의 영웅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비르츠 정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진 못했었습니다. 당연하죠. 금액 자체가 넘사니까요. 근데 리버풀 원래 이렇게 돈이 많은 구단이었어? 최근 몇 년 사이 리버풀의 수익 구조가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리그 우승, 챔스 복귀, 앤필드 확장, 직전 24-25 시즌 예상 수익이 무려 7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이라고 합니다. 이미 필요하면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신용 한도도 6천억 가까이 된다고 하고 또 올 여름부터 나이키보다 돈 더 많이 주는 아디다스와 새 유니폼 계약도 맺었습니다. 최근 1-2년 동안 리버풀은 이적 시장에서 다소 소극적이었다 보니 지출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르츠랑 프림퐁을 데려왔어도 여전히 재정, 규정, 안전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 지른 게 아니라 벼르고 있다가 진짜 때가 왔을 때 확실히 지른 거였습니다. 사실 리버풀은 2010년대부터 가성비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온 대표적인 구조주의 운영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리버풀의 황금기를 이끈 마누라 라인, 파비뉴, 로벌슨을 비롯해서 메갈리스터, 흐라벤베르 등 모두 시장에서 그리 높지 않은 금액으로 영입된 뒤 리버풀 시스템 안에서 가치가 폭발한 선수들이었죠. 그런데 이들과 달리 이번 비르츠의 영입은 이미 유럽 정상급 선수로 평가받는 완성형 자원으로 영입 당시부터 그 가치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다는 점에서 과거 사례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르츠를 미넨, 맨시티, 레알 등 유럽 최상위 클럽들이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잖아요? 미넨은 항상 내부에서 자국 최고의 재능을 데려오는데 늘 적극적인 구단이고 레알은 벨링엄과 함께 장기적으로 비르츠를 조합할 구체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클럽들과 경쟁에서 리버풀은 이번에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겠네. 이번이 기회다. 슬롯 나만 믿어. 얼마? 1,500억? 1,700억? 1,800억? 2,300억? 우리 2,500억! 똥 싸네. 구라잖아. 구라야. 그럼 나가 이씨! 해서 이긴 거예요. 리버풀은 이번 비르츠의 영입을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닌 클럽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상징으로 봤고 구단 브랜딩 측면에서는 우리도 이제 최정상급을 영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지는 전략적 신호로 본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르츠 같은 선수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비르츠는 왜 리버풀을 택했을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슬롯 감독이 직접 비르츠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리버풀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너가 어디서 뛸 수 있고 너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전술적 활용 계획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비르츠 정도 데려오려면 그 정도는 최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때쯤 바로 여기서 설득력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비르츠가 진짜 고민했던 팀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미네네는 같은 자리에 무시할라라는 정말 무시무시 독일 최고의 기대주가 이미 있어요. 심지어 비르츠랑 동갑인데 비르츠보다 먼저 떠올라서 현재 미넨과 독일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레알에는 비슷한 자리에 이미 벨링엄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챔스 우승 주역의 잉글랜드 대표팀의 핵심 선수예요. 비르츠는 이들과 경쟁을 피할 수 없고 양팀 다 비르츠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이들과 공존이라는 플랜을 제시했었다는 얘기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달랐습니다. 비르츠 왔니? 환영해. 우린 널 중심으로 위해 만들 거야. 너만을 위한 공간
이미 비어있어. 이제 우리 팀의 다음 세대를 너가 이끌 수 있어 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실제 리버풀과 상황도 맞아떨어져요. 리버풀은 살라 이후 확실한 공격 리더가 필요했고 기존의 그 역할을 기대했던 소보슬라이는 부상도 있었지만 지난 시즌 6골 7도움으로 기대만큼의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리버풀은 슈퍼스타 클럽이라기보단 스타를 만들어주는 클럽이라는 정체성이 있죠. 수아레즈, 쿠티뉴, 살라, 마네, 피르미노 전부 리버풀로 와서 월드클래스로 성장했습니다. 비르츠는 아직 22살밖에 안 된 나이로 이제 앞으로 펼쳐질 본인의 전성기 설계에 이보다 좋은 무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리버풀 분위기 좋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좋습니다. 거기다가 아놀드 떠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앤필드의 새 시대를 여는 타이밍에 그 시작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건 어지간한 선수라면 무시하기 어려운 매력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비르츠가 리버풀을 선택한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리버풀이 이 타이밍에 준비돼 있었던 게 대단하다. 아니 근데 비르츠 너 얼마나 잘하는데, 너 뭐 때문에 특별한데? 비르츠는 요즘 시대에 찾기 힘든 공미, 즉 10번 선수입니다. 전방에서 볼 받고 돌아서서 스루 패스도 잘 넣어주고 여의치 않았을 땐 본인이 드리블 돌파로 파고드는 능력도 거의 유럽 최정상급이에요. 그리고 10번이라면 어시스트와 더불어서 직접 해결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23-24 시즌 49경기 18골 20도움, 24-25 시즌 45경기 16골 15도움 직접 해결해버려. 오랜만에 그래 이게 축구에서 10번이지 할만한 선수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런 클래식 공미 역할의 선수들이 사라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체력, 수비가담. 비르츠가 말 그대로 볼만 잘 찼으면 지금 같은 시대에서 이렇게 주목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 진영에서 공 탈취 횟수 90분당 1.25회로 분데스리가 전체 1위! 쉽게 말해서 앞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데 졸라 많이 뛰어. 기본빵 되는데 번뜩임 개좋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00억 안 줄 거야? 물론 그렇다고 아예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선수가 현 시점 정말 대단한 선수는 맞지만 2022년엔 십자인대 파열 부상도 있었고 플레이 특성상 번뜩임이 터지는 날에는 선수들 하나 위에서 갖고 노는 느낌을 마구 내지만 이게 안 터지는 날에는 잦은 턴오버, 뽀록을 노리는 한방 시도, 영향력이 보이지 않았던 경기들도 꽤 있었어요. 무엇보다 2,300억 원에 가까운 이적료는 선수 본인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리버풀에겐 큰 도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시도가 없으면 성공도 없다. 만약 이 도박이 성공하는 순간 이건 단순한 성공한 이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건 리버풀이 올 여름 선수를 산 게 아니라 새 시대를 사게 된 것이고 그 중심에 비르츠가 있었다는 건 아마 이 클럽 역사에 길이 남을지도 모릅니다. 맨시티의 호빙요 같은 건가? 살라, 마네, 피르미노 시대를 지나 비르츠 시대의 시작. 이제 공은 그라운드 위로 넘어갔습니다.